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서론, 일종의 서론, 기계, 그 다음에 표준 규격, 단위계, 일과 동력, 이렇게 이제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고요. 우리가 이제 기계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하자라고 한다면 그 기계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기계의 정의는 프란츠 롤로와 그 다음에 케네디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이 케네디라는 사람은 이제 기계란 이제 몇 개의 이제 저항이 있는 물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거죠. 저항력이 있어요, 기계에. 그리고 이제 그런 물체들의 조합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물체는 이제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구속된다는 건 뭔가 이제 잡고 있거나 이제 어떤 거에 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부에 이제 동력을 주면, 이런 부품들이 있는 데다가 동력을 주면 그 동력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인간에게 유용한 그런 일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좀 복잡하지만 맞는 말을 풀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개의 부품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 중에 얘들이 그냥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구속돼서 이제 움직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에게 이제 유용한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뭐 자동차는 이제 바퀴가 굴러가서 이제 달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동화 기계는 축이 돌아서 뭔가 만들어내거나,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결국은 프란츠 루로가 정의한 거하고 케네디가 정의한 거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구성하는 이제 정항력이라고 하네. 저항력을 가진 각각의 물체를 이제 기계 요소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항력이란 저항력입니다. 그래서 기계 요소란 뭐냐 이거죠. 그죠? 기계 요소에 대한 정의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구성하는 저항력을 가진 각각의 물체를 이제 우리가 기계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에는 이제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까지 뭐 다양하게 존재할 거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복잡한 기계를 할지라도 이제 간단한 기계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복잡하던 단순하던 기계들은 기계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종류는 뭐 기계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은 힘을 발생시키는 동력기관이 있는 거고요. 그죠? 동력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된 힘으로 이제 우리 생활에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그죠? 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산업의 발전을 뭔가 이제 동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기계라는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계를 구성을 하는 부품을 가공하는 파트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계 부품들을 공작하는 게 이제 공작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의 종류가 큰 거에서부터 뭐 그다음에 동력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큰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기계 종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는
그리고 이제 수송 기계가 있을 거고요. 비행기부터 시작을 해서 배도 있고요. 다양한 기계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일러나 용광로 같은 이제 열에 의해서 뭔가 구동을 하거나 제어를 해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열기계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용광로가 된 것도 이제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열을 내서 이제 물을 떼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열기계. 그래서 이제 산업기계, 동력기관, 그 다음에 이제 수송기계, 공작기계, 열기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의 종류가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력발전소의 이제 발전 장치는 결국은 이제 보일러를 작동시켜서 이제 하게 되는데, 보일러를 작동시켜서 이제 생성되는 그런 고온 고압의 이제 증기 터빈을 이제 회전을 시키잖아요. 화력 발전소도 그렇고 원자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 터빈을 이제 회전시켜서 그 회전력의 이제 터빈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우리가 면적과 부피가 이제 뭐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물리화학적인 공정이 내부에 이제 구성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작업 운동이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눈에 띄는 기계와 구별해서 그 기계 장치하고 혹 설비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발전 장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이렇게 작업의 운동이 눈에 띄는 기계 부분과 그 다음에 구별하여 이제 우리가 기계 장치와 설비라고 하는 용어로 좀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화력발전소나 이런 장치에 비해서 이제 시계라든가 뭐 사진기, 압력계, 유량계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이제 약간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의 감각 기능을 보조하는 기계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미세한 일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뭔가 신호를 전달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도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약간 소형, 그죠? 을 우리 이제 기기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계 장치나 이제 기기의 정의를 좀 보면 약간 규모적인 스케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제 기계 장치나 기기는 일반적인 기계에 비해서 이제 크기와 작업량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지만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뭐 신호라든가 혹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이거를 변환시켜 가지고 내가 이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죠? 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넓은 의미의 이제 기계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현대 기계의 변화는 결국은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케네디와 프란츠 룰로라는 사람이 정의한 그런 이제 고전적인 기계의 범위에 거의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좀 훨씬 더 넓게 정의되어져 있는 게 이제 현대 기계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정의를 했지만 결국은 현대 기계에도 똑같은 걸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훨씬 넓은 정의로 확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기면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계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나가면 이제 기구라고 하는 게 좀 정의가 좀 돼 있어요. 이 기구는 결국은 기계 구성 요소고, 그다음에 상호 간의 운동 관계를 결정하는 운동계를 우리 이제 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이런 용어들 많이 써요. 무슨 기구, 미국 헬스 기구,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쓰고요, 그죠? 그래서 기계 구성 요소의 이제 상호작용 간의 운동 관계를 결정해서 이제 운동계, 그러니까 결정하는 그런 운동계를 우리 이제 기구다라고 하는 거죠. 기구 설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계, 기구, 이거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기구, 운동기계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의 부분은 좀 우리가 알아놓아야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구에 운동 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쓰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기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설계할 때는 결국은 이제 앞전에 우리가 기계 기구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 다음에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조합되어서 움직이는 방법을 결국은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기계는 머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산업에서 사용되는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우리가 기구 도면을 그려서 그 도면을 가지고 그들의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는 주로 이제 구성 요소의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제 목적으로 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운동 전달이라든가 이제 변환만을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파트를 우리 이제 기구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기구학에서는 이제 링크라든가 캠, 뭐 기어, 그다음에 이제 기어의 전동 장치 등뭐 이런 이제 운동학적으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거가 이제 기구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 설계의 이제 한 분야가 기구학이 되는 거죠. 기구의 운동에는 이제 평면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병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 구면 운동, 나선 운동, 이제 헤리칼, 이제 나선 형태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기구의 운동에는 평면으로 운동하는 게 있고 병진으로 운동하는 게 있고 회전해서 운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 형태의 면으로 운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사선처럼 헤리칼처럼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은 기계들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이죠,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계들을 각 이제 부품에 대한 상호 운동에 따라서 이제 단순한 운동으로 나눠지는 거를 이제 기하학적인 선으로 바꿔놓고 이제 기구로서 관찰하면 그것은 몇 개의 기구 조합으로 되어 이제 순차적으로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면 뭐 다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운동할 때 이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개 부분이 서로 접촉하여 움직이는 그런 기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결국은 기계도 모터가 구동이 돼서 그 모터가 구동하는 에너지를 다른 쪽에 이제 전달을 해서 다른 뭔가가 이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를 전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접촉해서 이제 전달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달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것도 있고 실무적인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후 설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아주 우세하다잖아요. 옛날부터 아주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고 그런 거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드는 거죠. 기구 자체 하나만 만들어도 우리는 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래도 많이 수준이 올라왔죠. 그런데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계속 꾸준히 그런 이제 그 이론적인 것도 이론적인 거지만 이제 실무적인 부분도 또 많이 중시하다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움직임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우리가 만들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한 쌍의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한 쌍의 조합을 우리 이제 짝이라고 한다. 페어. 뭐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기구에서는 뭔가 이제 한쪽에서 한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때 짝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두 개. 우리 커넥터도 마찬가지죠. 우리 커넥터도 두 개 짝이 있잖아요. 한쪽은 순놈, 한쪽은 안놈. 그래서 메일, 피메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그게 한 페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기계에서도 그런 조합의 쌍이 짝이 필요하다. 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부분을 우리 여기서 이제 기계에서는 이제 기소라는 용어를 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소는 메케닉, 그 다음에 엘레멘트, 그러니까 부품이죠. 뭐 기소, 부품, 기계 부품, 기소. 근데 약자는 이제 기소라는 용어를 쓴다. 한국말로는 이런 기소들은 주로 이제 축 혹은 이제 베어링, 뭐 맞물려서 돌아가는 한 쌍의 이제 기어, 그 다음에 벨트와 벨트를 연결해서 하는 벨트가 있고요. 벨트를 감싸서 회전시키는 풀리가 있고요. 풀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풀리도 다음에 모르신 분들은 뒤에 언급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벨트가 있고 벨트를 잡아주는 풀리가 있고, 그러니까 풀리가 있어야 벨트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서로 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짝의 종류에는 정의를 또 했습니다. 짝의 종류는 두 개의 기소가 하나의 공통된 평면에서 접촉되어 상대 운동을 전달하는 면짝과 점 또는 선 접촉을 하여 가볍게 상대 운동을 하는 선짝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짝의 종류는 점짝, 선짝, 그 다음에 선짝, 면짝 이렇게 있는 거죠. 용어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요 짝이 맞아서 기구 운동을 하게 이제 기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면짝에는 이제 회전짝이 또 존재하더라. 면에서 이제 회전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월과 미끄럼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럼짝이라는 게 있고요. 미끄럼짝은 이제 실린더와 피스톤과 같은, 그래서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실린더 내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미끄럼짝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나사짝은 볼트와 너트인 거죠. 그 다음에 구면짝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존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베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베어링 중에 볼 베어링과 이제 바퀴에 바퀴에 이제 홈이 있잖아요. 홈 내륜과 외륜이 있는데 이 홈은 접촉면을 그러니까 점접촉을 하면서 이제 상대 운동을 하는 점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볼 베어링과 이제 바퀴가 연결이 돼서 이제 상대 운동을 하는 그런 이제 점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한 쌍의 기어의 이빨 같은 경우 기어의 입면은 이제 선접촉이라게 해서 이제 선짝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기계에는 이런 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짝의 이제 형태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에너지의 전달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계 기계 요소의 종류인데요. 기계 요소 종류는 이제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요소의 종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는 이제 많은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부품들 중에는 볼트나든가 너트, 뭐 축, 베어링, 나사, 기어 등 이런 다양한 여러 개의 종류의 부품들이 이제 그 부품들을 여러 종류의 기계에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뭐 아마 볼트 가는 목적, 너트 가는 목적 다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 요소는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과 그다음에 또 단순한 그리고 간단한 그런 기계 구성의 부품을 서로 포함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분류를 또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결합용 기계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용 기계 요소가 있고 축계 기계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제어용 기계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기계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기계 요소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결합용 기계 요소는 2개 이상의 부품을 결합해서 기계 요소 결합하는 그런 기계 요소에 이제 볼트너트, 뭐 핀, 뭐 벨트 풀리, 뭐 리벳, 용접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용 기계 요소는 결국은 전동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계 요소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마찰력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기어가 있을 거고, 벨트가 있고, 그다음 벨트 풀리, 체인,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도 우리 자전거처럼 체인, 로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계 요소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 이제 전동 기계 요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축계 기계 요소는 축하고 그 다음에 베어링, 클러치, 뭐 커플링 뭐 이런 것들이 축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축을 통해서 뭔가 이제 회전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 축에 이제 뭔가 붙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없으면 거기에 마찰력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클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중에 축의 연결을 이제 있고 끊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축 이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플링은 운전 중에 축의 연결을 이제 끊을 수 없게 이제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축에도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기계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제어용 기계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운동 제어용은 이제 브레이크와 같은 거죠. 우리 자전거의 브레이크도 운동 제어를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가다가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정지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이런 운동 제어 요소들은 이제 제동에 관련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스프링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성차와 같은 이제 완충 요소들이 포함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기계 요소가 있다는 거죠. 관계는 이제 유체 수송에 주로 이용되는 게 이제 관계 요소다. 그러니까 이제 유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유체역학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물이나 뭐 그 유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송신해서 이제 전달해서 하는 그런 관계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주철관이라든가 뭐 강관, 부리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이음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도 관계 요소 중에 하나겠죠. 뭐 연구이음, 나사이음, 플랜지음. 그래서 관과 관을 또 서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이음에 관련된 그런 기계 부품들이 이제 관계 기계 요소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이제 표준
규격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4페이지고요. 페이지로 보면 요 표준 규격은 말 그대로 이제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규격은 사실은 기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규격을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규격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마다의 또 표준 규격이 또 존재할 수도 있고요. 나라마다 존재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안 맞잖아요. 또 나라와 나라끼리는 또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규격이 또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규격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내부에서 사용되는 규격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규격,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규격, 이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격을 통일화시키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규격은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가도록